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1년 후에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58세 김성민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업무 메시지였다.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더욱 바빠진 일상이었다. 아버지께서 전화 받으셔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아내 미영이 말했지만 성민은 고개를 젓었다. 나중에. 지금 너무 바빠. 76세의 아버지 김철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째 혼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성민에게는 회사 일이 더 우선이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에게서 온 몇 통의 전화를 무시하고 회사로 향했다. 점심시간,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성민아, 오늘 저녁에 시간 될 때 한번 들러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하지만 성민은 그날도 야근이었다. 새 프로젝트 때문에 집에 들어간 것도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다음 날 아버지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다. 성민은 그게 편했다.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주말이 되어서야 성민은 아버지 댁을 찾았다.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소파에 편안히 앉은 채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온 것 같다고. 성민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몇 번의 전화와 문자,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장례를 마친 후 아버지 집을 정리하던 중 성민은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겉봉에는 성민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성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요즘 가슴이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 의사는 큰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했다. 성민의 손이 떨렸다. 너에게 말하려고 몇 번 전화했지만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차마 말하지 못했다. 괜히 걱정시키기 싫었거든. 수술을 받을지 고민했지만 받지 않기로 했다. 77년을 충분히 살았고 남은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너에게 미안한 건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가게 되었다는 거다. 하지만 이해해다오. 너의 효자 노릇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 그게 나에게는 더 고통스러웠을 거야. 성민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너는 좋은 아들이었다. 성민은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어 소리내어 울었다. 아버지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편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추신 성민아, 은행에 가서 내 계좌를 확인해봐라. 너와 미영이, 손주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이 있다. 그리고 집 지하실 안전금고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 비밀번호는 너 생일이야. 다음 날 은행에 가보니 상당한 돈이 들어있었다.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이었다. 지하실 금고에도 정말로 중요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책상 서랍 아래쪽 상자였다. 그 안에는 성민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 결혼식, 그리고 최근 승진 신문 기사까지. 각 사진마다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성민이 첫걸음마 마이너스 1967년 5월. 성민이 대학 합격 마이너스 자랑스러운 내 아들. 성민이 결혼식 마이너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성민이 승진 기사 마이너스 아들이 성공해서 기쁘다. 성민은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소홀히 대했는지도. 그날 밤 성민은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여보, 나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 당신이 나쁜 아들은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바빴을 뿐이죠. 미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 후 성민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특히 장모님과 시어머니께 더 자주 안부를 물었다. 혹시 성민의 아버지처럼 혼자 고민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봐.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 어느 날 성민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말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제 저도 아이들을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키울게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늙어가면서 아버지처럼 외롭지 않게 마지막을 맞이할게요. 그날 이후 성민은 매주 일요일마다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그리고 그 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마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했어야 했던 대화들을 늦게나마 나누는 것처럼. 몇 달 후 성민의 회사에서 해외 발령 제안이 왔다. 승진과 상당한 연봉 인상이 약속되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수락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미안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소중해서요. 상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성민은 후회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민은 아버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 성민은 자신도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줄 편지가 아니라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들이 읽을 편지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마지막 교훈 때문이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거라는 걸. 성민은 편지를 쓰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성민은 확신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아이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